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뿌리무기다. 적을 공격하거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서열 싸움도 뿔로 한다. 이 투박한 황소뿔이 나전 칠기보다 더 화려한 화각공예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황소뿔로 화각공예품을 만드는 화각장이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욱 놀랄 것이다. 그러나 화각장의 전통 기법을 배우려는 젊은이가 없어 온 가족 4식구가 화각공예품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화각은 황소뿔을 얇고 투명하게 만든 다음 뒷면에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려 채색 과정을 거친다. 물감은 돌가루로 만든 석채를 이용한다. 오방색과 감색으로 봉황이나 용, 모란, 십장생 등의 전통 그림과 문양을 넣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화각으로 만든 공예품은 재료도 귀하고 그 공정이 까다로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실이나 귀족의 소장품으로만 애용되었다. 화각공예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신라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유물 가운데 화각장식이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다. 신라시대의 악기인 금과 비파, 바느질에 쓰이던 자 등이 일본 황실의 유물창고인 나라시의 정창원에 보관돼 있다. 또한 거북이 등껍질을 화각으로 가공하는 데 썼던 칼집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나라 화각공예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북이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 대용품으로 솥불이 사용되었다. 솥불은 거북이 등보다 투명해서 화려한 색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해 우리나라 화각공예 주 재료로 사용돼 왔다. 나전 칠기가 고려시대를 대표한다면 화각공예는 조선 왕조를 대표할 독특한 전통 공예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은 이재만 씨는 밑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의 머릿속에는 우주 삼라만상이 구름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재만 화각장의 조부는 단청장이었고 부치는 대목장, 모치는 자수장이었다. 장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화각장은 태어날 때부터 장인의 기질이 풍부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전국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수없이 입선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당시 왕족 화각공예 기법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고 음일천 선생을 만나면서 화각공예 장인의 길로 들어섰다. 서울 태생인 음일천 선생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솥뼈를 다듬는 각질장이자 거북 등딱지에 채색하는 대모공예 장인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고종 때 대모로 만든 관자나 안경테 등을 왕실에 납품하고 일본에 수출까지 한 이름난 장인이었다. 화각공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솥불이 제일 중요한 거로 일컬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솥불이 일단은 그 선호도를 할 때
풀을 먹은 소라야만이 좋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지, 또 요즘은 먹기 위해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사료 먹은 소는 뿔 용도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솥불이라고 하면서 모든 솥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암솥불도 못 쓰고 젖솥불도 못 써요. 다만 황솥불을 쓰는데 그것도 3년생 내지 4년생까지는 우리가 필요한데 5년생 이상 넘어가면 솥불 자체가 노각이 돼서 말하자면 이제 어른이 돼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서 솥불이 자꾸 깨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제일 건강한 솥불을 선호할 때는 3년 내지 4년생을 선호하는데 그것도 풀을 먹은 소래야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솥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나오는 솥불이 많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소라야만이 세포 조직이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솥불 자체가 이제 남미나 유럽 쪽의 솥불들은 크고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솥불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솥불 자체가 어떤 그 색깔을 갖고 있느냐, 하얗고 검고 이래서는 안 돼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 이런 자체를 어떤 구입체가 일정치가 않고 또 여러 가지에서 모은 데서 하나 둘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솥불을 선호한 다음에 거기다가 얇게 여러 장을 깎아내는 게 아니고 한 장을 한 장으로서 갈아서 만드는 그런 까다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 장의 선호가 되면 거기에 이제 도안을 그려서 밑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에 오색 찬란한 색깔을 칠해서 모든 색깔이 완성이 되면 바닥색을 덮어버리는 거죠. 칠해서 무늬가 반대로 뒤집었을 때 바닥색이 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기물에다가 붙일 때는 이제 어교를 선호해서 어교칠을 해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교라 그러면은 아교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틀립니다. 공업용 본드하고 틀리듯이 아교는 성질이 강해서 부러지는 성격이 있지만 어교는 고기의 민어 불에서 뽑아내는 액기스이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지 않고 아주 조청같이 끈적거리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착제를 바르고 그 목기물에다가 뒤집어서 붙이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한번 겪어야 되죠. 이제 뒤집어서 붙여서 연마를 해서 광을 내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요. 그럼 이제 솥불 단계는 끝나는데 솥불이 너무 규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 장을 붙이는 사이사이에 우리가 하얀 사골뼈를 가늘게 갈아서 끼우는 그런 골선 작업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골선 작업이 끝나면서 마무리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목기를 짜고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 목기물에 우리가 끼워서 쓰는 게 있고 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을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제일 까다로운 것은 함 만드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이런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독립된 그림이기 때문에 뒤에서 붙여서 끝나지만 함은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붙여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각 함 자체 이런 것들이 일이 까다롭고 힘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장롱을 이제 두석을 짜고 또 거기에 또 모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을 만드는데 웬만한 조그만 소품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보름, 큰 대작을 만들면 몇 개월, 1년, 2년, 뭐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화각이 과연 이제 그 대중성이 되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중성 자체가 참 힘듭니다. 뿔 자체부터 만드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는 그것을 일반인들이 가깝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하나의 장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일 어려운 과정은 뿔을 선호하는 것부터 뿔을 얇게 깎아내는 작업, 또한 디자인 작업,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거친 황소의 뿔이 아름다운 화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35번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다. 당장 돈이 되지 않고 기법을 배우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통 화각공예 기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부인과 두 아들 등 일가족 모두 이재만 화각장의 일을 돕기 시작했다. 정말 화려해요. 정말 저런 화각은 정말 한국 나라, 한국의 그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정말 이재만 선생님이 가족끼리 이런 화각장 전승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후계자도 없고 이수자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없는 사실 알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일도 잠깐 해봐도 문제될 건 없겠다 싶어서 건축 쪽 일을 조금 공부하고 연습을 해보다가 자꾸 이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이 화각이라는 일이 참 매력적인 게, 저도 지금 어린 나이에 알 수 있는 거는 이 일은 돈을 보고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일에 대한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일이 저도 무척 어려워요. 아직 한 10년간을 접했지만은 아직도 서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렵고, 또 그 이재만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또 제가 저만의 스타일로 또 습득을 하려면은 또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해서 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더 잘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막 자만할 시기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은 또 큰 벽이 생겨서 또 거기서 또 좌절을 하게 되고, 이 화각공예가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솥불을 다룰 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무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칠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이재만 화각장은 기어다니던 아기 때 화로에 손을 넣는 바람에 왼손가락은 다 눌러붙어 버리고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만 남아있다. 그러나 하늘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손재주를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낙천성과 활달함까지 지니게 했다.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안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이게 옛날에는 유물들을 보면은 그 자료가 없잖아요. 뭐 자료도 없고 밑그림 도안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요걸 화각을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해놓으면 다음에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림이 있으면 도안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료로 남겨놔야 이제 후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쓸 수 있고 누군가가 또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드는 거죠. 밑그림 작업이 기초가 돼서 그걸 대고 그대로 다시 이제 옮겨 그리는, 이제 뭐 어떤 뿔의 그 규격 사이즈가 있잖아요. 규격 사이즈에 맞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잘릴 수도 있고 또 몸이 비치는 수도 있고 또 구도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 솥불 사각 안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틀을 잡기 위해서는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가 아무리 말랐어도 휘어버려요. 다 열을 가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끼웠을 때 이게 휘니까 이렇게 나중에 뒤틀려 버리거든요, 안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런 합축 합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함에는 안 들어가고요.
함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나무에다가 그냥 다 붙이는 건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은 함 이렇게 알판을 끼우게 돼 있거든요. 다 짜놓은 함에다 저기다가 목각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장 같은 데다가 끼우는 것들은 부분으로 처리해서 끼우는 거기 때문에 낱개로 한 장 한 장 붙이는 거죠. 오동은 이제 이 함을 짜기에는 오동나무는 열을 가하면 쉬니까 근데 오래된 그 이제 고제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쓰죠. 저거는 이제 저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요거는 마무리가 굉장히 편하지만 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 놓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로 먼저 함 전체를 다 버리니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죠. 예. 여러 장을 붙이는 거니까 사이사이에다 뿔과 뿔 사이 이음새는 하얀 뼈선을 내요. 그거 이제 뿔과 뿔 사이 그렇죠. 바탕 칠한 거죠. 그렇죠. 그건 그 사골 뼈의 뼈. 이제 낱개로 그려 있는 그림이 있고 제가 도안하고 있는 거는 큰 대작으로서 아주 전체 이어지는 그림. 그래서 뿔이 여러 장이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 수백 장 중에서 한 장이 잘못만 돼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거고 도안을 해도 항상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칠하고 바탕 칠하고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서 중복된 그림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한쪽은 허전하고 한쪽은 복잡해도 안 되는 그런 구도상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그려나가고 있죠. 저게 이제 다 펼치면 학이 한 50마리가 풍경을 나누는 거고 그 거북이와 사슴이 또 한 3, 40마리가 대대적으로 노는 아주 굉장히 큰 그 누구 말 맞다나 없는 도안을 만드는 거죠. 여행 갈 지금 저게 그 문각과 탁자를 4개를 합쳤을 때 한 그림이 되게끔 같이 모았을 때 한 그림이 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각과 탁자를 한 세트를 싹 놨을 때는 한 포의 그림이 싹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장롱의 그림이 하나하나 다 독립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함을 형성을 했을 때는 뭐 한 폭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독립된 그림이라도 연결고리가 잘 돼 있는데 요건 연결고리가 없고 그대로 목기가 다 하나씩 막아주는 이제 그래서 독립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된 그림의 특색을 각자가 주인공이 되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전체 그림을 큰 걸 그릴 때는 전체의 모든 것들이 주인공이 되지만 이렇게 독립된 것은 한 칸에 한 칸에 모든 것들이 독립된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롱을 만들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 이제 그림을 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보면 상중하가 분명히 가려져 있을 거예요. 제일 권위가 있고 높은 것은 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년을 사는 학이 있고, 그 다음에 봉황이 있고, 백년을 사는 학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사슴이 노는. 그래서 상중하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긴 쭉 그림이 맨 위에는 이제 제일 무거운 짐승. 어떠냐면 우리 그 미나에 보면은 집집마다 호랑이 그림을 많이 넣죠. 그러나 악기를 물려쳐 준다는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그림이 또 호랑이라서 그것부터 쭉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는 이렇게 물속에서 놀아주는 고기도 있고 오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 순서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물까지 이렇게 순서를 쭉 배열해 놓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서 하나의 이제 작품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림을 그려서 배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쭉 잘 내열을 해줘야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문짝이 이제 십장생도를 넣죠. 이제 십장생도 넣고 양쪽으로 화조도에다가 오리하고 이렇게 노는 걸 해놓고 사군자 사계절을 건강한 가정을 위주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각은 옛날부터 한 세트가 그 주중이 된 게 뭐냐면 원한금침이다 해가지고 부부의 원한금침이다 해가지고 가구가 딴 거보다는 화각은 한 쌍을 이뤘어요. 음과 양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봉황도라 그러죠.
봉황도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 봉황이구나 하는데 봉과 황이 틀려요. 그 그림이 있듯이 봉과 황이 서로가 암수가 만나서 봉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그 내용의 그림들이 우리 역사에 그 이렇게 쭉 미나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 도안으로 다시 탈바꿈시켜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똑같은 그림을 복습하면은 뭐 컨닝밖에 안 되잖아요. 모방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만의 작품 세계는 내가 지배한다. 새로 그려나가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후세에 또 좋은 학도들이 그거를 보고 또 새로운 걸 또 창안을 하니까 누군가가 자꾸 바꿔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20세기에 왔다 간 사람과 21세기에 왔다 간 사람이 흔적이 바뀌어야지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도 나온다면은 그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저런 거는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냥 이런 것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 뿐이죠. 예. 뭐 한 7개월, 8개월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작품을 처음부터 얼마나 걸린다 하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도안을 했을 때는 이 작품을 해야 된다 하고 딱 했을 때는 이미 그 시간부터 치면 굉장한 시간인 거예요. 도안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주고 그러면 학생들은 새로운 걸 배운다고 그러는데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열로 지나가는지 몰라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내 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내가 미래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서 내 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아마 여기 저장을 해놓을 건데 에이 나는 딴 거 할 거니까 뭐 관심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까지 이렇게 퇴폐된 게 관심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각자가 자기 업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고 불화도 사용을 해요. 불화도 넣는데 불화가 사용되는 그림이 따로 있죠 또. 예,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뭐 우리가 이제 불단을 만든다든지 어떤 불탑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할 때는 그게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 화학에 함부로 또 이 부처님을 그려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림이 항시 어떤 기구에 어떤 물건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나한도 500 나한도를 제가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m 불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안은 이미 끝났어요. 풍속도는 우리가 옛날에 풍속도는 화각이 많이 안 넣었어요. 네. 동자도는 좀 넣었어요. 근데 풍속도는 뭐 요즘 이제 어떤 일반인들이 화각을 만든다는 사람들은 뭐 풍속도식으로 만화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건 아니지. 풍속도도 진짜 제대로 꾸며서 풍속도를 그 묘소만 아주 그 행동 요지만 딱 꼬집어서 그림을 표현을 해야지 주위 배경을 잘못 그려놓으면 만화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녹색 칠을 하고 있고 녹색은 다 완성이 됐고 연두색을 좀 치우고 있어요. 보통 색깔은 한 몇 가지 색을 사용하시죠? 색깔은 많이 들어가요. 우리를 지정한 부서는 문광부입니다. 문광부 산하 문화재청이에요. 이런 그 청에서도 우리를 지정했지만 지정해놓고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관료들이 아쉽습니다. 왜? 지정만 해놓고 어떤 보장제도라든가 건강체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문화재를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직도 미숙하다는 얘기죠. 문화재를 의료보험이라도 혜택을 주고 건강을 체크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건강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 하나 전혀 없고 또 우리에게 제자 양성하기 위해서 돈을 몇 푼씩 주지만 진짜 보조할 수 있는 생활고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만들어서 너희가 팔아먹어라 하는 그런 제도가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제도입니까? 이건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제는 문화를 안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맨 바닥권에 놓고 문화를 알리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경제, 정치 왜 거기에만 쌈박질하고 하고 이 문화를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화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문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나는 국민으로서 문화재로서 바람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꼴찌가 하는 바닥권에 있는 문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찰력의 귀재로 알려진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전통문화가 미래 산업의 승부처라고 밝혔다. 21세기는 경제 강국과 문화 강국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전통문화가 관광산업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화각공예와 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공예품을 특화시켜 세계 최대의 문화 강국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 전문 학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